5강은 여감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여감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 몇 개 예를 들어볼까 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x의 모든 원소가 y 값을 오로지 하나 가질 때 우리는 이게 함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다 복습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하나 보죠. 1대1 함수 1, 2, 3이 이번에는 4, 5, 6, 7 이렇게 대응을 해요. 이렇게. 자, 특히 이런 걸 우리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 한번 예를 들어 봤고요. 이번엔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우리가 특히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죠. 이게 이제 1대1 대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역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y에서 x를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4, 5가 말이죠. 이 경우 1, 2, 3 이렇게 이제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4가 1, 2 두 개를 다 대응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값을, 자, x의 값 오로지 하나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함수 정의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역대응 시켜볼까요? 요것도 함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 5, 6, 7 중에서 요 7이 대응하는 값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감수는 언제 정의가 되느냐?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를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감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자,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함수 정의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y의 모든 원소가 자, 보세요. 오로지 하나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함수 정의에 맞고요. 요걸 특히 우리는 여감수다 이렇게 정의하고 F 인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는 건 뭐 여러분 자유롭고요. 여감수, F의 여감수 이렇게 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 방법이 함수의 표현 방법 자, 세 가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여감수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함수값이 F1이 얼마죠? 4죠. 그 다음에 F2, 그죠? 5, 그죠? F3은 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감수 자 보세요. 함수값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몇 개의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말해요. 요거랑 교환할 때 요거랑 교환할 때 아, 요런 기호, 인버스라는 기호가 등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y 이퀄 fx에 자 요거랑 교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버스 기호가 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감수의 표시 세 가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익혀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자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요거죠. 여감수의 함수값 요걸 활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감수다. 이게 여감수의 뜻이고요. 표시 방법은 자, 세 가지죠. 함수 표시 방법하고 연계해서 공부하면 어렵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F 예를 들어서 X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XY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요거 바꾸는 거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면서 심화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정역이 주어져 있고요. 공역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이차 함수에 여감수가 존재할 때 a의 최소값과 집합 y의 공역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감수는 언제 존재하죠?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렇게 1대1 대응을 모르면 여감수 공부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터득함이 엄격한 과목이다 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편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에 충실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앞부분부터 정확하게 배워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그랬기 때문에 1대1 대응 공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설명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우도 분명히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1대1 함수가 되질 않아요. 평면상면 표현해 보면은 2,-1이 꼭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1대1 함수가 되질 않아요. 자,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자, 대응하는 값이 요거 대응하는 값이나 요거 대응하는 값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뭐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거라고 봐요. 1대1 함수가 되질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부분이 사라져 줘야 이제 1대1 함수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사라져도 안 됩니다.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요게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은 다 사라져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만 존재한다면 일단 1대1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2가 되는 순간이죠. 다시 하면 요게 2가 되는 순간이 돼요. 자, 정역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드디어 1대1 함수가 되면서 자, 치역과 공역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위에 수많은 실수값들이 존재하겠죠.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역도 이런 값, 공역도 이런 값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여감수가 존재하려면 자, 최소값 얼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역, 치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역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치역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치역 이렇게 표시하죠. 공역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설명 다 끝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감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가 존재한다는 거 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여감수의 성질을 공부해 봅니다. 여감수의 성질입니다. 보이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성질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 1대1 대응입니다. 1, 2, 3, 그죠? 4, 5, 6 이렇게 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여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여감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4, 5, 6이 1, 2, 3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요것도 1대1 대응이니까 여감수 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여감수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여러분 담아뒀다 바로 문제 속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 그림에서 바로 보이면서 시간을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y에서 x로 가는 여감수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4가 1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요걸 먼저 쓰고요. 합성함수 그죠? 자, 이거 나중에 씁니다. 합성함수 정의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구나. 아, 알겠구나. 그죠? 항등함수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 보이는 것도 너무 쉽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요. 항등함수 i는 뭐 ix 이렇게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쓸까요? f의 여감수, 자, f랑 합성하든 f 교환법칙이 성립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항등함수 i가 된다. 역시 문제 속에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이죠. 두 번째 성질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G하고 F를 합성했더니 I가 나왔다. 그 다음에 F하고 G를 합성했더니 교환법칙이 성립되면서 I가 나왔다. 그렇다면 자, G 입장에서 보면은 요 위에서 느꼈지만 이 녀석이 여감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G는 F의 여감수다. 요거 알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는 말이죠. F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G의 여감수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면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도 가볍게 넘어갔고요. 이제 마지막 요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먼저 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서 g로 가는 함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부터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y에서 g로 가는 함수를 f다 그러면 자, 간단한 걸 하죠. 시간을 단축하게 해서 6, 7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는 함수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f의 여감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f의 여감수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6, 7이 그죠? 자, 뭘로 대응하는 거죠? 3, 4로 대응하는 것이 자, f의 여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g의 여감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g의 여감수는요. 자,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g가. 그래서 g의 여감수를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됨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자, 금방 캐치할 수 있죠. 그러면 합성함수 정의에 의해서 자, 보세요. 요거 먼저 쓰기로 했죠? 그래서 자, 요렇게 쓰면 자, 6이 뭘로 대응하는 거죠? 1로. 그죠? 그 다음에 7이 2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 녀석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해 잘 되시면서 아마 보이실 건데 요것은 말이죠. 자, F하고 G를 합성한 거. F하고 G를 합성한 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요거 그죠? 요거 먼저 쓰고 나중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2고 그다음에 6, 7이란 말이죠.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자, X에서 G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 합성 G의 여감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6, 7이 그죠? 1, 2가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속에서 이걸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F하고 G를 합성해서 여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감수의 성질 4개를 지금 완벽하게 자, 익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속에서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성질 3가지하고 여감수의 성질 4가지하고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랑 뭐 같은 거니까 뭐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한 지금 4가지 사실하고 합성함수의 성질 3가지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감수 구하는 방법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봐서 어려운데 강의가 더 어렵다. 강의 존재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1대1 대응 함수 fx를 생각해 보는 거죠. fx는 이 x가 자 어떻게 대응하죠? x 플러스 3으로 대응하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 이퀄로 x 플러스 3 이렇게도 써도 되죠. 자 1대1 대응이니까 여감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y에서 x로 가는 여감수 생각하는 거죠. 4가 뭘로? 1로 그죠? 그 다음에 5가 2로 그죠? 6이 3으로 그래서 이거는 x가 x-3으로 대응하니까 자 여감수는 벌써 나왔군요. x-3이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y 이퀄 x 플러스 3의 여감수는 y 이퀄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몇 개의 함수를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쉽게 여감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여감수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1대1 대응인가 확인을 하세요. 물론 출제자가 1대1 대응이니까 여감수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왔겠지만 습관적으로 여러분 여감수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은 1대1 대응인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관해 추리세요. 요거 x에 관해 이렇게 추리란 말이에요. 요거를 본래 함수를 x에 관해 추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xy를 바꿔주세요. 그럼 그냥 여감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해 추려서 xy를 바꿔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래 함수 f의 정역은 여감수 같은 치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본래 함수 f의 치역은 여감수에 와서는 정역이 된다. 요거 어렵지 않게 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은 말이죠. 자, 이게 실수 전체 집합으로 확장이 됐다고 칩시다. 정역하고 자 공역이. 그러면 y 이퀄 x 플러스 3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y축 절편이 3이면서 이와 같이 기울기 1인 이런 직선이 되고 여감수는 y 이퀄 x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두 그래프는 y 이퀄 x 대칭이 됩니다. y 이퀄 x 대칭이 돼요. 그래서 여감수는 y 이퀄 서로 y 이퀄 x 대칭이 된다. 이 내용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감수 구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습관적으로 1대1 대응인가 확인해 주시고 x에 관해 추려서 xy를 바꿔주시면 여감수가 완성이 되고요. 자, 본래 함수 정역, 자, 여감수의 치역이 되고 본래 함수 치역은 자, 여감수의 정역이 된다. 그 다음에 서로 y 이퀄 x 대칭이 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 중요한 여감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1대1 대응인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가 존재하죠. 그렇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이렇게 정의하면서 여감수 공부를 자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감수가 갖고 있는 성질 자, 네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여감수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는 그러면서 항등함수 i가 오고요. 요 2번의 연장이죠. g하고 f를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 i고 f하고 g를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 i가 될 때 g 입장에서 보면 f의 여감수가 되고 f 입장에서 보면 g의 여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g하고 f를 합성한 것에 여감수를 구하라 그러면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요 네 개만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합성함수의 성질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세 가지 배웠던 거 역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교환법칙은 성립되지 않고요. 결합법칙은 성립이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합법칙 성립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하고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면서 자기 자신 F로 옵니다. 이 세 가지의 성질, 합성함수 성질이에요. 자, 오늘 배운 네 가지와 세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 7개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학은 터득함이 엄격한 과목이다 하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을 모르면 뒤가 허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실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떠한 편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편법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 배웠죠? 여감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1대1 대응인가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감수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대부분 1대1 대응이니까 여감수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왔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관해 추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 x와 y를 바꾸면 여감수가 완성이 되죠. 네 번째는 본래 함수 정의역을 자 여감수의 과산은 치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본래 함수의 치역은 여감수에 가서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 정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 함수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가 y값을 오로지 하나 갖는다로부터 출발하는 함수의 정의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전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함수 정의 처음에 배웠던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6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